안녕하세요, 여러분. 3강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에티켓과 매너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1강과 2강을 다시 보면 됩니다. 제가 요약을 3강에서는 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냐 하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는 소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단어일 겁니다. 그러나 익숙한 단어인 만큼 사실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지요.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영어 교과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이알로그라고 하죠. 다이알로그는 말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반응을 다시 피드백을 주면 맨 처음 말했던 사람이 다시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대화이자 소통이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 답하는 사람은 계속 답만 하거나 아니면 질문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질문과 말만 하고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듣는 거. 이것은 대화도 아니고 소통도 아니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은 불통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는 내 의견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전달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언어를 통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를 통하지 않은 비언어적인 소통이죠. 비언어적이라고 할 때에는 문자도 될 것이고 글도 될 것이고 그림도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자, 글이나 그림은 언어에 속하죠. 그래서 언어적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는 말이나 글로 또는 그림으로 어떤 형태로 전달하지 않는 것을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유아교육과 교수가 에티켓에 대해서 한다고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탁 팔짱을 끼고 있는 것 비언어적 메시지죠. 제가 그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팔짱 낀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걸 느끼겠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구나. 나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걸 금방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상을 찡그리고 있거나 눈을 감거나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교수님이 강의할 때 엎드려서 자거나 이건 뭐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명확하게 언어로 전달하고 글자로 전달하고 그림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감정, 나의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언어적인 메시지로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 다음 소통이 다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말하는 사람만 계속 말하고 듣는 사람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서로 다이알로그를 진행하려고 하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또 듣고 말하는 사람, 듣고 말하는 거를 다시 듣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경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경청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경청하는 건 잘 듣는 거죠. 저 사람이 제 얘기를 잘 듣고 있지 않다. 어떨 때 여러분들은 느낍니까?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계를 이렇게 봐요. 이거 제 얘기 안 듣는 거죠.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죠. 그죠? 이거는 경청의 자세는 아니죠. 그 다음 눈을 보거나 지난 시간에 우리 에티켓 했을 때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과 눈 사이에 미간을 보거나 코와 입 사이에 중간을 본다거나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눈을 감고 있거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딴 곳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낸다거나 문자를 확인한다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더군다나 그렇고요. 이런 경우는 결국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래의 많은 학생들은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공부를 하면서 휴대폰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정말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잘 듣는 것처럼 하죠. 미간도 쳐다보고요. 고개도 가끔 끄덕거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런 추임새도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언제 경청이 안 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이 전혀 엉뚱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은 이래야 됩니다. 잘 경청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질문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강의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경청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러면은 경청의 태도 중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런 거는 깨는 질문이죠. 결코 경청을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척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경청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귀 기울이고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정적 메시지는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던 대로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엉뚱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누가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든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부정적 메시지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긍정적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의 말에 공감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메시지는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재수없게, 얼마나 까칠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부정적인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상처를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 아니면 정말 철천지 원수가 되느냐 이런 거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저 그 의견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로 이야기할 때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지만 요런 점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 맞는 얘기인가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톤과 억양을 어떤 면으로 보면 공격적으로 전투적인 자세로 하면 이 부정적 메시지에 힘이 실려서 간다는 거죠. 신입사원인 특별히 학교라는 여러분들의 배움의 어떤 교수님과의 교감에 있어서 이 틀을 벗어나서 사회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을 때 이 부정적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을 때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할 경우 별로 없어요. 저 신입사원이니까 부장님이 말씀하시면, 차장님이 말씀하시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훨씬 더 저는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메시지가 홍 선생 이거는 참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자네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요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이따위를 일이라고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여러분 엄청난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상처를 받은 걸 얼만큼 잘 회복시키느냐, 탄력 있게 여러분들이 일어서느냐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 상처받은 거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소금을 더 뿌려서 그 상처를 더 깊게 패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복수심에 불타면 여러분 인생은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도 강력하게 저한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정말 재수없게 했던 사람 때문에 제가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다.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해서 더 잘된 경우가 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여러분들이 멘탈 갑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저는 그랬습니다. 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1시간 동안 노래는 안 부르고 저 라임에 맞춰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크게 소리쳤다든지 이런 경우가 저에겐 참 도움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부정적 메시지를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들의 방법을 좀 모색해 보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와 소통이 이런 거다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강의는 약간의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마 지금 자막으로 쭉 나갈 겁니다. 무슨 효과, 무슨 효과, 무슨 효과. 그러나 그것보다 이제 제가 무슨 효과에 대해서 정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이제 자막으로 또 뒤에 나오는 영상의 설명으로 되겠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죠? 이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태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지켜보는 사람이 정말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나는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경청을 잘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 영상에 진짜 몰입하고 있다, 집중해서 보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호선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나 저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제 인생의 경험상 희한하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잘 포장된 이 호선 효과라는 거를 할 때보다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저 사람한테 좋은 점수 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막 했을 때의 그 행동이 이 다음에 제 인생을, 제 일을, 제 성과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게 뭐냐 하면 후광 효과입니다.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단점도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점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반대로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보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게 후광 효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큰 일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100억 달러 수출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100억 달러 수출을 여러분이 하면 그 중에 여러분한테 5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억 달러 열심히 수출하면 여러분들한테 주는 건 급여 한 2, 3만 원 올려준다. 열심히 일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100억 달러를 수출하는 일에 내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그런데 그 맡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경우, 정말 최선을 다할 경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일 맡길 때, 조금 더 큰 일 맡길 때, 더 큰 일을 맡길 때 잘할 수 있겠다라고 인상을 심어주는 것, 이게 후광 효과인 거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게 되는 거고요. 못하게 된 사람은 저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 이랬던 사람은 계속해서 못하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크레스피 효과라는 게 있는데 보상과 체벌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으면 아까 제가 지금 금방 예를 든 것처럼 100억 달러를 여러분들이 수출을 했을 때 5억을 준다. 이거 보상이죠.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100억 달러가 됐든 안 됐든 뭐 별로 여러분에게 피해가 없어요. 급여는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갈 거예요. 뭐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100억 달러를 못했을 경우 당신의 급여에서 50만 원을 깎겠다. 이건 체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억을 받는 거하고 50만 원 급여를 깎는 거하고 여러분 경중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크레스피 효과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보상이 크면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체벌이 더 크면 더 열심히 할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상을 적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급여를 50만 원 깎겠어. 그런데 정말로 깎였어요. 지금 나 한 200만 원 받아. 50만 원 깎이면 150만 원이잖아요. 최저임금도 안 돼.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그 다음 달에도 그 회사에 있겠습니까? 회사 때려치게 되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체벌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손실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만히 따져보는 거예요. 일을. 야, 이거를 내가 만약에 하게 됐을 경우에 너무 손실이 큰데 리스크가 너무 커. 위험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일은 안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에 가기 원하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히말라야 같은데 뭐하러 가냐. 히말라야 간 거 안 가도 모든 영상들이 4K 무슨 8K로 막 찍어서 엄청 잘 보여주는데 거기까지 굳이 뭐 힘들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거기 가려면 고산병에 대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저 산을 얕은 산을 몇 개를 정복했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미쳤어. 내가 그런 거 하게. 그냥 나는 영상으로 즐길 거야. 그런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이런 훈련을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겠지? 그렇게 투자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되겠지? 내가 근데 잘 못 견뎌가지고 고산병이 오면 또 입원을 해야 되겠지? 근데 고산병도 다 했어.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갔는데 막 태풍이 불고 막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막사가 막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로프가 끊어지고 죽을 확률 많겠어.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거죠. 회사 일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경우, 5억을 벌 수 있는 경우,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경우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은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일 경우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보상을 제안하거나 체벌을 제안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감을 주는가. 이거 손실이 너무 커. 나 이거 안 하고 말 거야. 이런 심리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정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정박 효과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닷을 내려서 항구에 정박한다는 건데 정박한다는 것은 당분간 떠날 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하면 1,000원에 어떤 물을 하나 주려고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 1,000원을 무료로는 아니지만 1,000원의 음료수를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훌륭하게 이 성과를 잘 내면 1,000원짜리였는데 이거를 500원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많이 잘 팔릴까요? 맞습니다. 1,000원짜리를 500원에 해준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슈퍼에 가보시면 편의점에 가보시면 대부분 990원. 왜 1,000원하고 990원의 차이가 클까요? 괜히 좀 싸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게 정박 효과라는 거죠. 닻이 내려진 이후에 당분간 떠날 수 없는 경우에 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이 적은 그리고 효과가 큰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입사원으로서
부장님, 차장님들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에 또 줄 때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생각해 본다면, 아, 차장님, 부장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열흘 밤을 새워서 제가 이걸 하는 건데, 요것만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일주일만 주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요, 저 열흘 동안 밤새워도 이거 못해요. 보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심리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비언어적인 메시지, 언어적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셨고, 경청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의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여러분에게 팁으로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 부정적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까, 그것에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걸 권유하고 싶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 예를 하나 들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한 3, 40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생활을 해볼 때 저랑 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의견에 공감하게 만들 것인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지 어떻게 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으냐 하면, 제 경험상 이런 겁니다.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직원 선생님께서, 어떤 교수님께서 같이 일을 저와 했어요. 이런 거 의견이 맞지 않아요? 교수님이나 직원 선생님 요걸 좀 더 잘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챌린지를 해요. 교수님 이거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의견 대립이 계속 생깁니다. 그럼 갈등 구조가 생기겠죠. 이럴 때 다음날 직원 선생님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교수님을 봤을 때, 교수님 오늘 헤어스타일 진짜 잘 어울려요. 여지껏 본 것 중에 오늘 교수님 헤어스타일이 진짜 멋있어요. 혹은 직원 선생님한테, 오늘 특별하게 케어를 받았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스킨케어 못 써요. 이런 전혀 안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매끄러집니다. 안 맞았던 의견도 맞게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당신의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피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나는 당신에게 대해서, 그대에게 대해서, 자네에게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냥 요즘 흔한 말로 립 서비스?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냐 언어적 메시지냐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으세요?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게 가장 큰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